윤성빈이 MMA 롤로 떠준다면은 저는 할 의향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시뮬레이션을 집에서 많이 돌려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성빈이랑 했을 때 제가 그래도 한 60%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저한테 엘보우를 맞는 장면이 계속 데자뷰가 돼가지고 엘보우로 이렇게 턱이랑 코 쪽을 이렇게 가격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깝치지 못하게 너무 거만하고 그런 오만 방자한 그런 부분을 제가 고쳐주고 싶습니다. 광고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남자 주식회사에 영광스럽게 오늘 출연하게 된 간고 김동현입니다. 간고는 원래 그러면 어떻게 닉네임인가요? 제가 이제 이름을 사실 좀 바꾸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가지고 뭐 옛날에 뭐 장난 삼아서 이제 간지나는 고자들이다. 보디빌더는 이렇게 이게 제가 농담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그게 제 뭐 트레이드 마크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바꿀 생각은 없어요?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다들 안 불러주고 그걸로 불러줘가지고 지금 난감하고 장가도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설마 근데 부모님이 간고라고 부르시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철순 형님은 단 한 번도 평생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뭐로 불러요? 간고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부르고. 본명은 김동현인데.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간고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러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채널 이름도 간고 TV고. 네. 하여튼 닉네임도 간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싸움 이슈 때문에 네. 또 지금 화제가 됐고. 네. 하여튼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예. 그 상대방의 각선미 씨. 네. 이분도 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인가요? 헬스 트레이너고 제가 알기로 뭐 MMA를 한 3년 정도 정식으로 배웠고 복싱도 뭐 시합도 나가면서 복싱도 몇 년간 이렇게 단련을 한 뭐 그런 격투기 선수급의 뭐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네. 유튜브 이런 걸 하고 있는 그 분이고. 네. 내도 보니까 그 남희철이랑 이런 운동 선수들도 거기 채널에 나갔더라고 보니까. 네, 네, 맞아요. 엄태웅이도 나가는 거 내가 본 적 있었고. 네, 그렇게 격투기 선수들하고 뭐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소통도 하고 자기도 격투기를 하고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보니까 말을 막 재밌게 하더만 막 욕도 잘하고 욕도 막 좀 맛깔나게 하고. 네, 엄청 공격적인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죠. 어떻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를 한 2년 정도를 계속 뭐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공격하는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뭐 같이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를 한 2년 정도를 계속 괴롭히면서 공격했죠. 2년이나? 네. 뭐 초창에 가면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신조가 보통 네임밸류가 없는 인지도가 없는 사람하고는 뭐라고 하든 간에 얽히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 그 친구가 구독자가 한 1만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얼굴이나 뭐 채널도 알려져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지냈죠. 어쨌든 구독자는 이런 게 많고 좀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네. 사이즈가 좀 돼야지 이제 겸상을 하던지 서로 언급을 하던지 하는데. 아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초보고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어 고맙네요. 아니죠. 상남자 주식회사는 엄청 잘 나가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랑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싸움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제 팬들이 시청자들이 전달한 게 자꾸 저한테 맞짱을 일방적으로 뜨자고 한다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격투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글러브를 한 번도 껴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저는 아래 격투기나 이런 무소를 수련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맞짱 뜨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10몇 킬로가 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격투기를 좀 했어도 뭐 제가 딱 이 친구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뭐 그냥 제가 쉽게 제압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꼭 맞짱 뜨고 싶으면은 전화하라고 해라. 뭐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줄 테니까. 그렇게 제가 새벽 한 1시쯤에 방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해서 맞짱 뜨자고 하길래 그냥 새벽에 그냥 바로 만나서 현피를 뜨게 됐죠. 근데 이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근데 약간 이 경사진 길인데 네. 그 길에서 약간 그 높은 쪽에서 딱 서 있더라고 보니까. 네네. 사실 그게 실제 싸움할 때는 사실 조금 높은 데 있는 게 나은데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온 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 친구가 아래에 있어서 우연찮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요. 전화로 통화할 때 나는 너랑 오랫동안 말 섞기 싫으니 마주치자마자 그냥 바로 까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 친구가 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하여튼 뭐 우당탕 하다가 예. 너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무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경사진길이기도 하고 빗길이기도 하고 페인트가 돼 있어서 되게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발차기를 혼자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발차기로 십자인대 전체 파열이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첫 발차기에 하자마자 이제 십자인대가 전체가 다 나간 상태였고요. 전방, 둘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후방, 네. 전후방이 다 나왔다고요? 네 그렇게 전 들었어요. 그럼 평소에 내가 볼 때 좀 쌓여가지고 좀 많이 좀 이게 좀 너덜너덜해지거나 좀 그랬었는가 보네. 근데 저는 평소엔 못 느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느끼고 나서 속으로 혼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티 내면 안 된다. 그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표정이랑 시선을 좀 조절하고 티 안 내면서 하는데 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텝을 밟는다던가 뭐 움직임을 신속하게 한다던가 그런 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엉거주춤 계속 걸어 다녔죠. 근데 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스텝으로 빠지니 단 한 번도 이제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무릎 이게 삐걱하면서다가 스스로 그냥 셀프 앉아버렸잖아요 바닥에. 네,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버티질 못하고 스텝 밟으면서 서로 신경전을 하다가 제가 혼자 인대가 또 끊어져 버리면서 누워버린 거죠. 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달려들어가지고 파운딩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뒤집어서 그거를 마운트 탄 거를 뒤집어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제압하고 네. 파운딩 맞을 때는 좀 어땠어요? 제가 맞을 때요. 맞을 때는 제가 완전히 쓰러지거나 눌리지 않아서 뒤집을 타이밍만 조금 더 맞으면서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한 번에 뒤집어서 이제 제가 때릴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싸움은 많이 안 해봤지만 침착해야 될 것 같아서 차분함을 되게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학창 시절에 싸움 좀 해봤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직접 싸운 거는 몇 번 안 되고 제 가까운 친구들이 워낙 맨날 싸움을 해서 그걸 시청하는 정도만. 네, 그럼 맨날 보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지. 그렇게 맨날 했었습니다. 사실 그 보고 시청각 교육도 나름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이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 이게 봐왔던 게 있으니까 네. 어쨌든 본능적으로 몸을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수비를 하지 돌려가지고 네. 위에 이제 마운트 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UFC나 이제, 격투기는 맨날 빼놓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운동을 그럼 배워볼 생각 안 했어요? 배우는 거는 이번에 1억 기회에 십자인대 이거 치료하고 정식으로 배워보려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화해한 거예요 그 친구랑? 네, 그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처음에는 끝나고도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좀 디스를 했었는데 근데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와서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서 서로 잘 풀었구나. 네, 전 그러고 싶었는데 네. 뭐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싸움이란 그렇잖아요. 어쨌든 서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건데 네, 부딪히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네, 서로 또 어쨌든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네, 사이 또 그런 게 좀 싸움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훈훈한 또 뭔가 좀 이렇게 인간 관계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하여튼 뭐 좋은 관계로 잘 지내실 거죠? 네, 맞습니다. 박선미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괴롭힘을 많이 일방적으로 당했었는데 어찌됐든 대화로만은 키보드나 방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싸우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고 싸우다 보니 이겨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좋은 채널과 방송 운영하기를 그렇게 바래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분 신종훈. 혹시 신종훈 선수를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죠?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체중이 신종훈 선수는 한 50kg 정도 나가는가? 50kg 네네. 그렇고 사실 이제 그 우리 강보 씨는 체중 얼마나 하죠? 저는 한 95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방송에서도 앉아서도 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선수가 대단한 선수로 알고 있고 뭐 성적으로 보나 지금까지 커리어로 보나 워낙 엄청난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운동 실력이나 뭐 업적은 대단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가 모기 펀치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런 짤짤이 포인트 점수만 따는 이런 펜싱 권투 이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거는 아무리 맞아도 다운이 되거나 기절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복싱룰로 하면은 뭐 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MMA로 하면은 뭐 간단하게 제압을 할 것 같아서 말고도 그냥 맞짱으로 깐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복싱 선수지만 네. 또 이제 복싱만 수련한 선수고 또 체격이 왜소하니까 네. 하여튼 이제 실제 싸움을 하면은 자신 있단 말씀이네. 예, 실제로 그냥 룰 없이 뭐 MMA 룰이나 이런 걸로 맞짱을 하면
뭐 그라운드든 여러 가지를 제가 같이 킥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복싱 룰로 하면은 그 친구가 아무래도 포인트 점수 그럼 펜시 복싱으로 모기로 계속 때릴 거기 때문에 그럼 모기에 계속 물리는 그걸로 뭐 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철수 선수랑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었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좀 저격도 하고 네. 뭐 다리가 뭐 아이유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전에는 뭐 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맛감정은 사실 별로 없는데 철순 형이 워낙 네임밸류나 인지도가 높으시고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재밌게 뭐 농락이나 기만을 하면 그게 화제도 되고 흥행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던 거지 뭐 감정적으로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고 증오하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우 그쵸 이득이 좀 많았죠. 그러면 이득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은 뭐 회도 좀 사드리고 술도 사고.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괴롭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고 배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황철순이랑 MMA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제가 MMA로 황철순 형님한테 한 2년 정도 계속 도전을 했었어요. 로드 FC 룰로 맞짱 뜨자. 정식으로 맞짱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붙으면 내가 질 것 같긴 하지만 흥행이나 화제는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는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격투기 팬들이 헬스인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한 거지. 뭐 복싱 룰이든 레슬링 룰이든 뭐 MMA든 제가 사실은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수한테는. 네. 실제로 황철수는 레슬링도 했고 네. 또 좀 육상 선수도 했고 이 몸 네. 자체가 네.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잘 쓸 줄 아는 그 약간 스타일이어 가지고 네. 아마 황철수는 뭐 격투기를 해도 어느 정도 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가 봐도 뭐 비보잉이나 맞아. 뭐 춤추는 거나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나 퍼포먼스를 봐도 그냥 싸움을 엄청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방송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뭐 보디빌더랑 그다음에 그 좀 경량급 복싱 선수랑 막 설전하고 막 봤습니다. 싸우려 그런 거. 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UFC 선수들이나 복싱 선수들 데려오다가 팟캐스트로 뭐 하는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MMA 선수는 어려울 것 같고 단일 종목을 하는 사람은 황철순 형님 같이 거구의 보디빌더라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영구도 있잖아. 황영구도 레슬링. 네, 황영구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선수들은 다 제압을 할 것 같지 않을까. 일단 근력이랑 또 레슬링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근력이나 폭발력이나 힘이 워낙 격투기 선수들보다 더 높고 자기도 격투 센스나 운동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격투기를 해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MMA로 붙으면 황철순이 황영구 하면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 광고 씨가 봤을 때 네. 헬스 보디빌딩으로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이름 네임들 중에서 네. 헬스 그러니까 보디빌더들 그 싸움 랭킹 따진다 그러면 1, 2, 3, 4, 5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봤을 때는 뭐 황영구 선수, 황철순 선수, 오인근 선수. 오인근. 네, 오인근 선수도 복싱을 좀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 그 선수들. 예. 네, 또 그 지역에서는 그 형님이 또 대장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그 세 명이 아마 맞짱 그냥 MMA 룰로 한다면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뭐 김강민이 또 누구지 뭐.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는 한참 안 될 것 같아요. 탑 그룹에는 네. 황영구, 황철순, 그 오인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 아까 그 뭐 김강민이, 김건우, 누구 함서진도 올. 네, 함서진 무에타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세다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들은 좀 네임드가 있는 보디빌더들 중에 격투기를 했던 친구.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헬스계에서 탑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세 명이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세 명이 체급도 너무 높고 성격이나 공격성도 너무 좋고 뭐 격투 지능이나 이런 것도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 네. 윤성빈 저격 이후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윤성빈가 MMA를 붙는다면 맞짱돌로 한다면 뭐 이런 게 윤성빈 저격 이후부터. 윤성빈이 MMA 룰로 떠준다면은 저는 할 의향이 있고요. 네. 근데 뭐 그 친구가 저보다 뭐 올림픽 선수니까 체력적으로나 지금 신체 능력이나 현역에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네임밸류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랑 싸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고 화제나 흥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쉽게 제압하고 이기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승낙할 생각입니다. 그 진짜 말 그대로 요 광고 씨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엔터테이너네. 네, 저는 재미만 있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성빈이랑 맞짱으로 본다면은 싸움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확률은 제가 음.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싸움은 사실 변수가 워낙 많고 네, 윤성빈 선수가 운동으로나 이 신체적인 능력은 거의 뭐 세계 뭐 탑 레벨이죠. 네네. 그건 이제 확실하고 막 점프나 이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 뭐 네. 스피드도 빠르고. 근데 이게 또 이게 맞아보진 않았으니까 네, 사실 코한테 맞으면 찡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면은 안 해본 경험을 했을 때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시뮬레이션을 집에서 많이 돌려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성빈이랑 했을 때 제가 그래도 한 60%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저한테 엘보우를 맞는 장면이 계속 데자뷰가 돼가지고 엘보우로 이렇게 턱이랑 코 쪽을 이렇게 가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깝치지 못하게 너무 거만하고 그런 오만 방자한 그런 부분을 제가 고쳐주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윤성민 선수도 유튜브 하고 이제 뭐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강고 씨가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그 좀 그 본인 이미지가 내려가면서 유튜브를 잠정 중단했단 말이 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고 씨가 이야기하면서다가 뭔가 지금 이미지에 자기가 좀 그게 가서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고 어떤 컨텐츠를 해도 그다음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계속 뭐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신고하기도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잠깐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게 훨씬 이득일 것 같다. 뭐 공중파나 다른 활동에도 지장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중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불러가지고 몸에 대화를 썼고 한번 화해해야 되겠네. 네, 성빈이도 뭐 자기가 좀 배짱이 있다면 네. 한번 해야죠. 나이가 어찌 돼요? 성빈이는 제가 봤을 때 제가 35이고 성빈이가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 몇 년생이죠? 제 90년생입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를 저격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이제 뭐 좀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식단을 왜 하냐? 뭐든 뭐 햄버거든 피자든 제육볶음이든 뭘 먹어도 나는 다 뺄 수 있는데.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왜 찍냐? 몸이라는 거는 뭐 10년이건 100년이든 365일 항상 좋은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머슬핏을 왜 입냐? 나는 패딩을 입든 롱코트를 입든 근육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테크핏이 되고 모든 게 끼는 나시처럼 돼버리는데 그런 인위적인 행동으로 근육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나 일반 헬스하는 국민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헬스 업계 대표 주자로서다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이랑 이제 피지컬백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지내는 모습에서도 강민이가 한 2-3살 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예, 굉장히 한 10살 아래 동생을 대하듯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강민이도 그 친구가 이제 올림픽 선수고 네임밸류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자기가 맞춰주고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죠. 그런 식으로 윤성빈 선수 말고 또 이렇게 그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그 태도나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강고 씨가 느낄 때 조금 아니다 싶은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선수 말고는 다들 선수들은 웬만한 운동 선수들은 겸손하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제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 본 거 같아요. 처음 봤어요. 윤성빈을. 그래서 제가 좀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윤성빈 선수도 하여튼 이번 계기로 이런저런 또 조금 좀 스스로 조금 그냥 반성도 할 수 있겠네 그런 면이 있었고. 그죠. 근데 성빈이도 이제 이렇게 대화로서 하는 것보다는 선미처럼 제가 물리적으로 파운딩을 좀 맞아줘야 그래야 좀 정신을 실제로 차릴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제가 엘보우로 그 친구 교육을 좀 해줘야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 흑자 헬스. 네. 흑자 헬스와의 관계. 그다음 흑자 헬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흑자일스는 그냥 유튜브를 하다가 알게 된 채널의 주인이고 뭐 유튜버인데요. 아는 형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공적으로 그 친구가 뭐 커뮤니티나 영상이나 뭐 닭가슴살이나 여러 가지를 많은 국민들한테 눈탱이를 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함량을 속인다든지 그래. 예, 뭐 좀 좋지 않은 행위를 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응징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워낙 그 사람이 권력층이고 워낙 구독자도 높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항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 그 흑자에서도. 네, 말은 재밌는데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행위와 음. 잘못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해야 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해줘야 될 대상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시골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골인들 중에 한 명이죠. 시골 어딘데요? 거기? 오송입니다. 아 오송? 네. 그래도 멀진 않구나.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서울 사람들이 찾아가기 좀 힘들게 일부러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뭐 압도적으로 뭐 혼자 쓸어 담고 있고 돈을 뭐로 버는 거예요? 뭐 흑닭으로 함량 속여가지고 눈탱이도 많이 쳤고 슈퍼챗이나 조회수나 이런 걸로도 엄청나게 많이 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눈탱이죠. 개인적으로 사이 좋다는데 아, 예. 눈탱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공가사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 눈탱이를 치다 또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래? 예, 단백질을 한 50g 정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판매를 계속 했어요 몇 년간. 근데 실제로는 18g인가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구만. 근데 그게 걸리고도 그 사람이 워낙 권력층이고 워낙 파워가 유튜브에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응징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맞짱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십자인데 이거를 보완하자마자 지금 교육해줘야 될 애들이 좀 많아서 몸이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그 응징하고 지금 교육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고 운동해가지고 좀 빨리 지금 좀 몸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네. 지금 말한 애들은 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예. 자 다음 선수 강경원. 네. 잠배기 사건 물 이런 이야기들. 강경원 선수가 그러니까 송기훈 선수에게 뭐 정수기 물도 못 먹게 하고 조금 부조리를 저질렀다. 그리고 송기훈 뭐 엄마도 모욕을 하고 뭐 그런 사건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도 잘못이 많은데 이쪽 보디빌딩 헬스계에서 굉장히 권력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응징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심판으로서 그 사람에게 맞짱 신청을 또 했었죠. 또 맞짱 신청 한 거예요? 맞짱 신청은 지금 좀 몇 달간 했죠. 했어. 예, 근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연락을 달라. 그럼 언제든 제가 바로 준비 없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응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다 그게 뭐 맞짱이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제로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각선미나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진짜 뜬다고 하면은 뭐 당장 나가니까. 각선미처럼. 예. 저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제가 이긴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맞짱을 뜨자고 한 거고 제가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엄청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맞짱을 뜨자고 하냐. 그 이유는 이제 격투기를 안 배운 본 애들끼리 그러니까 헬창들끼리 풍선 근육들끼리 맞짱을 뜨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당연히 잘 싸우는 거고 그렇지. 전혀 운동을 안 해본 헬스만 하고 보디빌딩만 했던 그런 완전한 헬창들끼리만 싸우면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 그리고 루머나 소문으로도 헬스하는 애들은 싸움을 못한다. 몸집만 크고 싸움할 줄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검증해주면 굉장히 흥행이나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자꾸 보디빌더들이나 헬스하는 나쁜 놈들한테 맞짱을 뜨자고 제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싸움도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격투 배워본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자신 있는가 보네요, 항상. 제가 통찰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부분 답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애들한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지는 사람은 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헬스 이쪽 계통에서 그래도 상위 싸움을 보면 그래도 한 몇 프로?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지금 하는 애들은 어쨌든 잘못도 있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뭐 헬스하는 전체 인구에서 싸움 순위를 본다면 좀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방송 이런 데서 네. 말씀하셨던 거론했던 네. 그런 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 사실 뭐 이게 기분 나쁘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고. 네, 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죠. 나름 이제 뭐 아까 뭐 좀 전에 강경원 선수 뭐 또 이렇게 윤성빈 선수 이런 선수들 신종훈 황철순 다들 조금 대단한 선수잖아요. 대단하죠. 한주먹 선수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한주먹은 인지도가 없어서 대단한 선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흑자 헬스는 이제 선수는 아니죠. 헬스는. 선수 그냥 유튜브를 하는 눈탱이죠. 눈탱이. 어쨌든 이제 말씀 이제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이제 스테로이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인데 하면 이게 진짜 좋은지와 네. 효과 및 부작용 이거 좀 네. 말씀해 주시면요. 황철순 형님이나 탑 클래스 보디빌더들처럼 그런 근육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뭐
헬스를 잘 못하더라도 약을 쓰면 힘이 좀 세진다거나 체력에 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런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봤을 때 네. 전후의 차이가 그래도 확실히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육이나 이제 힘의 차이도 좀 있는데요. 음. 성격의 차이가 좀 많아요. 어떻게- 성격이 이제 공격성, 음. 분노, 음. 그리고 이제 남성성가 좀 와일드해지는 거죠. 그리고 좀 실행하게 되고 좀 이제 실천하게 되고 한국에는 현재 지금 뭐 쪼다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답게 돌진하거나 실행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쭈뼛쭈뼛 우물쭈물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의, 중성, 양성 같은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애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성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시켜 주는 것 같다.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뤄내지 못한 애들 보면 성격이 많이 쪼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한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약물 스테로이드를 안 써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달력에 나오는 흑인들 막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엄청난 대단한 보디빌더가 당연히 될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나는 써도 일반인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 약 썼다고 말을 하면 약을 쓰고 그 몸이야? 너는 병신이네?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 현상을 겪을까봐 엄청나게 약물을 때려박고도 나는 내추럴이다. 내추럴로 이 몸이다.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병신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약을 쓰고 그거는 다들 속이고 있어서 밝히기까지는 지금도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약을 쓰다가 걸린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보디빌더 최대봉이 그다음에 보디빌더 이준규 이 친구들이 걸려서 이제 거의 뭐 민심으로 보나 유튜브로 보나 거의 은퇴를 했죠.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게 밝혀졌어요? 네, 보디빌더 최대봉이는 제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은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준규라는 보디빌더 친구는 제가 은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뭐 그런 선수도 있으면 또 광고씨한테 레이더에 걸리면은 또 작살나네. 응징을 해야죠. 근데 또 응징 수순 중에 하나가 MMA로 맞짱가게 와라. 네, 그걸로 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뭐 싸울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죠. 원래 광고씨의 원래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 예, 방송에서나 실제로나 거의 비슷해서 예의가 있고 제가 뭐 격식을 차리는 거 뭐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거 말고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석에서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광고씨에 대해서다가 상당히 그 인성적으로나 태도나 이런 걸 칭찬을 많이 하던데. 근데 저는 방송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면 재미 요소, 흥행 화제, 그치. 엔터나 이런 부분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재미를 끌어내기 위한 핑계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건 또 격투기 싸움 쪽에서는 또 엄태웅이가 또 입담은 또 좋잖아요. 태용이가 재밌어서 제가 봤을 때 격투기 쪽 흥행에 태용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엄태웅이 때문에 그 전국의 건달들이 복싱장 등록을 많이 해서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요? 복싱장 사실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거는 엄태웅이 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태용이가 언제 짱뜨자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러고 다니는 애들 그 운동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 어쨌든 입담으로는 엄태웅이랑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낫지 않나. 그래? 비교 대상인가 싶네요. 그래? 태웅이도 이게 어떤 입담이 좋잖아 걔도. 그러니까 엄청 이제 그 뭐랄까 깡패들이나 음. 그런 부류와 상대하기에는 좋은 그건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점잖게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색깔이 다르지 않나. 근데 말을 잘하는 건 제가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강고 선수를 바로 우리 상남 주식회사에서 네. 바로 시합 한번 잡으려 했더만 무릎 다친 줄 몰랐었네. 무릎만 안 다쳤어도 3일 있다 바로 가능한 거였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뭐 여기 지금 거론됐던 뭐 분들이나 네. 내지는 또 뭐 어쨌든 강고 씨와 뭔가 도전을 한다는 사람도 있으면은 네. 무릎 낫고 난 다음에 네. 상남 주식회사에서 한번 시합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먹하고 흑자일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예. 근데 시뮬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 그 두 선수는 뭐 가볍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 여러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뭐 팬분들이나 네. 또 악플러 분들한테 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제가 격투기 주종목도 아니고 제가 전문적으로 격투기 선수를 했거나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악플 시원하게 달아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